네, 드림위버에서 DIV로 화면 분할을 해주고 CSS를 같이 입혀서 페이지가 완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완성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이런 페이지예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를 랩으로 감싸고, 그리고 페이지 헤더, 페이지 센터, 그리고 요 밑으로 페이지 푸터를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드림위버에서요. 파일 new 새 화일부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페이지 HTML 레이아웃 none 하셔서 create 생성을 해줬고요. 생성된 파일을 파일 save as 해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볼게요. 저는 챕터 7 홈 이곳에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CSS를 만들 건데요. CSS 스타일에서 New CSS 태그 선택자로 바디 태그에 New 스타일 시트 파일, 새로운 스타일 시트 파일을 OK 연결하십니다. 이때 새로 만들어지는 걸 테스트 레이아웃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타입은요. 9포인트 라인 하이트가 주간격임을 말합니다. 행간 150% 요렇게로 글씨 자체를 준비를 했고요. 글꼴은 여기 폰트 패밀리에서 가져오는데요. 얘를 지난번에 불러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가져올 수 있고요. 불러놓은 게 없으시다면 에디트 폰트 리스트를 눌러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폰트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준 걸로 인해서 새로운 폰트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나눈 고딕, 맑은 고딕, 도둠, 굴림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타입에 대한 카테고리가 준비가 됐고요. 백그라운드 가셔서 배경의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샵 0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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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스 폴더에 탑 BG JPG를 OK 가져오시는데 얘는요 X 좌표로만 반복을 줄 거고요. Y 좌표로는 위에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설정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에 가셔서 마진을 전체를 0을 주도록 할게요. OK 했더니만 이렇게 배경 색상 지정된 D6 그 다음에 배경 그림이 X좌표로 반복되면서 위로 붙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었고요. 이번에는 전체를 감싸주는 랩이라고 하는 CSS부터 만들어 봅니다. Insert div 태그 New CSS. 자, 한 번 지정되는 건 ID 선택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샵 랩이라고 전체를 감싸는 걸 만들어 볼게요. 얘를 우리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레이아웃 CSS에다가 랩의 박스 크기라든가 나머지 정렬과 관련된 것들을 속성값을 넣어 줄 거예요. OK 해줬습니다. 일단 박스에 가셔서 전체는 900픽셀 크기가 되고 있고요. 마진에 샘플 체크를 끄고요. 탑으로 0, 버튼으로 0, 라이트로 오토, 레프트로 오토를 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가운데 정렬을 만들어줘요. 위로 여백 없고 아래로 없고 왼쪽과 오른쪽을 자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가운데로 900의 크기를 갖습니다. 왜냐면 컴퓨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모니터가 1200에 960 아니면 1024, 768 이런 해상도를 가질 수도 있고 요즘은 고해상도로 1680에 1024 이런 식으로 큰 해상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해상도에서 무조건 중앙에 900픽셀을 쓰겠다라는 설정값이 되고 있어요. OK 해서 OK 했더니만 이렇게 랩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테스트 CSS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샵 랩은 위드스 900픽셀, 마진 탑, 마진 버튼은 0픽셀, 마진 라이트와 레프트는 오토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이 랩이라고 하는 요 아이디 선택자 뒤로는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 이 랩 전체를 블럭 단위로 인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얘를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샵 랩 애프터
중괄호를 열고 닫고요. 여기에다가 먼저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텐츠를 작은 따옴표를 넣어주고요. 항상 속성과 속성값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서 구분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은 블럭 방식, 클리어는 보스. 자, 이 값을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랩 애프터 이 값을 넣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랩이라고 하는 걸 일단 하나를 준비를 해줬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헤더라고 하는 걸 넣어보려 합니다. 여기 텍스트를 지우시고 insert div 태그 at 이 지점에 new css. 자, id 선택자로요. 샵 페이지 헤더. 제가 페이지 언더바 헤더라고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자, 헤더에 대한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페이지 헤더는 박스에 갔을 때 위드스 900, 하이트 102.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랬더니만 이렇게 페이지 헤더 부분의 컨텐츠를 여기다 넣어라 라고 준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헤더에는 우리가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로고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텍스트를 지우고, 자, 여기입니다. 지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sert div 태그 at 이 지점에 id 선택자로 샵 로고라고 해볼게요. 로고 오케이. 자, 박스에 오셔서 로고의 크기만치 정의를 해줍니다. 로고의 크기는 233 하이트로 35가 되고 있고요. 정렬은 이 페이지 헤더의 왼쪽에 가서 붙을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정렬을 줬습니다. 자, 마진은 세인포 올 체크를 꺼서 위에서부터 37 픽셀 내려오는 곳에다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했더니만 로고를 여기다 넣어라 라고 위치가 준비됐죠. 자, 얘는요 위에서부터 37 마진을 갖는 박스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여기를 지워서 컨트롤 알트 I 이미지를 로고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항상 얼터네이트 텍스트는 꼭 넣는 습관 넣어 주십시오. 자, 로고 이미지 넣었습니다. 자, 스프릿으로 나눠 봤더니만 여기에 들어간 코드는 전체 랩이 감싸지고 있고요. 페이지 헤더가 감싸지고 있고요. 그 안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로고 뒤에다가 다른 말로는 이 페이지 헤더 끝나기 전에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insert div 태그 before end of 태그 페이지 헤더가 끝나기 전에 new css id로 샵 내비게이션 nav라고 제가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자, nav에 얘의 위치값 그리고 크기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스에 오셔서 크기는 500픽셀 되고 있고요. 하이트는 22픽셀. 자, 얘는요 전체 페이지 헤더의 오른쪽에 가서 붙일 겁니다. right. 세인폴 체크를 끄고 탑에서 57픽셀 떨어진 곳에, 자, 블럭에 가서는요 텍스트 얼라인을 right 오른쪽 정렬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거를 오케이. 자, 그랬더니 여기 내비게이션을 넣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우리가 이게 무슨 화장품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엔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언오더드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메이크업, 네일케어, 바디케어, 퍼퓸. 이라고 만들어 줬고요. 얘네들을 전체 텍스트를 언오더드 리스트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퀵 태그 셀렉션에서 UL 태그를 찍고요. 여기에다가 모양을 만드는 CSS를 지정합니다. 자, 레스 스페시피를 2번을 지우면 샵 NAV의 UL 태그. 오케이. 우리가요 실제로
블릿이 있잖아요. 블릿을 없앨 거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블릿은 none 안 하겠다. 리스트 스타일 타입은 얘의 기본 위치는 인사이드 안쪽으로 위치를 잡는 모양을 하겠다. 박스에 가셔서 전체 여백을 없애야 리스트 자체만으로도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블릿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얘를 li 태그에 가서 한 번 더 new css를 하겠습니다. 레스 스페시피를 두 번 지워서 nav에 내비게이션에 url에 li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오케이. 자, 얘는요. 블럭에 왔을 때 얘를 인라인을 줬을 때 안으로 얘가 글씨가 당겨집니다. 자, 안으로 당겨주도록 인라인을 줬고요. 그 다음에 글씨 옆으로 마진 설정을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글씨 봤더니 글씨 옆으로 요만치 여백이 지금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글씨 옆에 여백 설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자, 글씨 크기도 11포인트 조금 큰 글씨로 볼드체의 글씨를 쓰겠습니다. 볼드. 그리고 박스에 왔을 때 마진의 샘플 체크를 끄고 왼쪽으로 15픽셀의 여백을 주겠습니다. 오케이 했더니만 이렇게 완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가상으로 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링크에 샵을 넣어 주시면 가상 링크가 완성이 되고요. 자, 샵까지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앵커 지금 밑줄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도 CS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New CSS 두 번 지워서 NAV의 UL에 LI의 앵커까지 오케이 들어왔을 때 얘는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 하시고 컬러를 그냥 깜장 주겠습니다. 오케이 했더니만요. 자, F12 버튼 눌러서 yes에서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밑줄도 생기고 색깔을 바꾸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얘를 앵커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New CSS 레스 스페시피를 두 번 지워서 NAVULLI에 앵커 뒤에 H 오버. 자, 마우스를 오버 시켰을 때 오케이. 자, 이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을 주고 텍스트의 컬러를 약간 브라운 계열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케이. F12 버튼 눌러서 yes 하고 봤더니 마우스 오버시 밑줄 생기면서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텍스트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된 게 페이지 헤더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페이지의 중심에 해당하는 페이지 센터 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insert div 태그로 div를 넣어 줄 건데 어디다 넣냐면 before end of 태그 랩이 끝나기 전에, 그쵸? 랩을 처음에 감싸서 지금 페이지 헤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랩이 끝나기 전에 new css id 선택자로 샵 페이지 센터라고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페이지 센터로 만들어지는 것에 박스 크기를 한번 해볼까요? 900짜리로 박스 크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진의 샘플 체크를 끄고 탑으로 10의 마진만 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위로 10픽셀의 여백이 있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페이지 센터에는 요 이미지와 배너셋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먼저 메인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insert div 태그. 자, 요 지점에 new css로 클래스로 넣을게요. 클래스는 점이 붙습니다. 메인 이미지라고 작업을 했어요. 자, 박스에 오셔서 메인 이미지의 크기를 width 900에 그리고 하이트는 그림의 크기에 해당되는 414, 정렬은 레프트로 왼쪽 정렬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메인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를 지우고 컨트롤 알트 I 해서 메인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이미지 이렇게
보충 설명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메인 이미지를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인서트 div 태그로 우리가 지금 현재 페이지 센터를 아직 작업 중이에요. before end of 태그 페이지 센터 끝나기 전에 new css. 자, 이번에는 점 배너 셋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배너를 전체를 둘러싸는 배너 셋을 오케이. 자, 배너 셋은요. 박스에 왔을 때 900의 크기를 가지면서 하이트로 127 플롯 왼쪽 정렬이 되면서 클리어 새로운 메인 이미지 밑으로 새로운 행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클리어 볼스. 자, 마진의 체크를 끄고 탑으로 여백을 10픽셀 준 형태로 배너 셋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배너 셋이 만들어질 요 공간이 준비가 됐고요. 요 지점에다가 배너 1, 배너 2, 배너 3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텍스트 지우고요. insert div 태그 new css 점 배너 01이라고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자, 박스에 가셔서 160 픽셀에 레프트 하이트로 100이 되는데요. 패딩에 샘플 체크를 끄고 위로는 27 픽셀 내려오고 왼쪽으로는 140 픽셀을 갈고 왼쪽 정렬, 레프트로 정렬을 맞춰 봅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갔을 때 배경 그림 넣어 볼게요. 배너 1 그림을 no repeat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넣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배너 1이 준비가 됐고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번엔 코드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너 1, 배너 2, 배너 3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CSS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해서 배너 2라고 하는 CSS는 똑같은 크기인데 배경만 배너 2로, 배너 3이라고 하는 CSS는 똑같은 크기인데 배경만 배너 3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소스 코드에 와서 div 배너 1 여기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컨트롤 V, 컨트롤 V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배너 02로 얘는 배너 03으로 클래스에 갔을 때 요거 0이 빠졌군요. 03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디자인을 봤더니만 이렇게 1, 2, 3이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텍스트를 2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교체를 할게요. 바꿔주시고 3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컨트롤 C 바꿔주겠습니다. 컨트롤 V.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푸터를 완성을 해볼게요. 자, insert div 태그 before end of 태그 랩이 끝나기 전에 그쵸? 랩이 감싸고 있고 제일 위에는 헤더, 센터, 푸터. 랩이 끝나기 전에 new css id 선택자로 샵 페이지 푸터 라고 오케이 준비합니다. 자, 박스에 오셔서 위드스로 900이 되고 있고요. 하이트로는 60인데 플롯 왼쪽 정렬이며 클리어 볼스 새로운 행이 만들어지고 얘는요 마진으로 위에서 10픽셀 떨어질 거고요. 패딩으로 위에서 20픽셀 떨어지게 할 겁니다. 자, 배경 색상을 깜장색을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의 색상을 흰색 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글씨가 왼쪽에 붙어버렸네요. 자, CSS를 수정해 볼게요. 페이지 푸터를 더블 클릭해서 블럭에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중앙 정렬, 중앙으로 오시죠. 텍스트를 여기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우리 타이틀을 여기 꿈찌라고 완성을 해서 F12 yes yes. 자, 이렇게 헤더 부분, 센터 부분, 푸터 부분까지 레이아웃을 div 나누고 CSS까지 작업을 해가면서 완성했습니다.